안녕하십니까, 독학자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저서는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의 방법서설과 성찰입니다. 이 방법서설과 성찰은 철학을 전공하거나 철학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책을 읽는 거의 모든 사람이 한 번쯤은 읽어보고 거쳐갔다는 그러한 작품이죠. 그래서 이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그 가장 유명한 명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코기토 에르고 숨, 이러한 명제는 비단 철학을 모르는 사람도 어디선가 명언 구절 같은 걸로 한 번씩은 다 들어봤는 그런 명제죠. 그래서 오늘은 데카르트의 방법서설과 성찰에서부터 앞으로 다가올 미래 시대의 존재론의 방향이나 그런 지향점이 어떻게 돼야 될지 그것을 한번 상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카르트가 방법서설을 저술한 이유는 자기 자신의 철학적 그 근거와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어떠한 방법으로 자기가 명제를 추론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대중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이런 의도로 그런 말이 아예 방법서설이라는 저서에 나와요. 그래서 자기가 걸어온 그 깨달음의 과정을 가르쳐주고 싶다, 대놓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전제로 깔고 들어가는 게, 데카르트는 인간의 굿센스, 그러니까 이성, 쉽게 말하면 그 이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놓고 있냐면, 잘 판단해서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별하는 능력이며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일단 전제를 깔고 들어갔고요. 그러나 좋은 정신을 갖는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정신을 잘 사용하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기로 자기는 어릴 때 벌써 어떤 길을 발견해서 그것으로 몇 가지 견해와 원칙에 인도되었고 그것들로부터 하나의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 자신의 인식이 최대치로 도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증가돼 가는 그런 도달할 수 있었던 최고의 경지, 그거를 알려주고 싶은 욕구로 방법서설을 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코기토 에르고 숨, 그 명제는 성찰이라는 저서에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일단 방법서설부터 살펴보면, 그에 따르면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은 확실한 인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습관이나 선례에 가깝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판사들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어떤 확실한 진리에 대한 인식보다는 판례, 그동안 그런 사건이 어떤 식으로 판결이 났다, 그런 예를 바탕으로 판례가 제일 중요하죠. 그런 판례로 판결을 내리는 그런 류를 이 데카르트의 이론하고 근접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데카르트가 말하고 있는 자기 인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즉 자기의 존재 증명이라는 건 이때 데카르트는 동물과 기계를 인간과 대비시켜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동물에게는 이성, 생각이 없고 기계에게는 기능적일 뿐 주관적 인식인 이성이 없다. 그래서 인간이 생각한다는 것에서 인간의 고유한 특징이 나온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건데요. 그 생각한다, 그 존재의 근거, 코기토를 발견하기까지 그는 의심하는 자세를 취하죠. 그래서 이게 맞을까? 이렇게 따지면 내가 존재하는 게 맞을까? 이런 계속 회의와 의심의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코기토를 발견하기까지 첫 번째로 감각을 배제해요. 왜냐면은 감각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정신병자를 예로 들어서 내가 환각을 보거나 환청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감각은 불완전하고 왜곡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는 그 사람은 데카르트는 감각은 아예 처음부터 배제를 하고 존재의 근거,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에서 감각은 배제를 했고 그 다음에 생각한다는 것 자체도 의심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2 더하기 2가 4인데 진리는 2 더하기 2가 4인 거죠. 명백히. 근데 만약에 악마 같은 존재가 회방을 나서 자신의 사고 방식을 2 더하기 2는 7이다. 이렇게 주입을 한다면 그렇다면 그 자기가 생각한 그 결론마저도 진리가 아닌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가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 자체를 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의심할 수 없는 틀림없는 진실이다. 진리다. 그러므로 여기서 나온 깨달음이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생각한다는 사실 자체만은 절대로 의심할 수가 없다.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게 코기토 에르고 숨이죠. 여기서 저는 의문점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21세기는 챗 GPT 같은 AI 시대죠. 그래서 학습된 그 딥 러닝에 의해서 학습된 그 AI의 지능이 집단 지성으로 인식되고 단지 우리가 기계에 투입을 해서 뭔가를 산출한다는 그런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그 AI가 스스로 연역하고 유추하고 답을 내는 그것이 인간의 생각의 과정과 무엇이 다른가? 이러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신의 완전성과는 반대되는 불완전성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그는 인간이 비교적 이성적 판단을 하는 것에서 신을 닮았다는 신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인간은 신의 완전성에서 창조되었기에 이성적일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러나 인간보다 완전한 AI는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창조한 것이죠. 이런 시점에 21세기에서 데카르트의 코기토는 더 이상 힘을 잃게 되는 게 아닐까요? 여기서 저는 다른 명제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꿈꾼다, 고로 존재한다 입니다. 아무리 AI가 학습 그 알고리즘 여러 가지 딥 러닝 시스템을 이용해서 생각과 추론과 이성의 과정이 아무리 발달해도 AI가 꿈을 꿀 수는 없겠죠. 물론 여기서 꿈이라는 건 뭐 강아지도 잘 때 꿈을 꾸고 동물들도 꿈을 꾼다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보다 엄밀한 용어는 소망이 되겠습니다. 소망이야말로 인간이 신과도 다르고 하나님과도 다르고 동물과도 다른 유일한 지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기 때문에 꿈꾸지 않습니다. 제 생각인데요. 동물에게도 소망 같은 건 없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고유한 영역인데요. 여기서 저는 21세기에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인간의 존재의 의미와 그 근원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질문을 할 때 기독교를 회귀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의 진리의 3가지 축이 믿음, 소망, 사랑이죠. 그 3개가 다 AI나 동물과는 다른 것이죠. 더 이상은 데카르트적인 합리론의 인간관이나 세계관이 즉 과학적 사고가 인간을 오히려 설명할 수 없다는 그런 난제를 낳고 있습니다. 도리어 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현대와 미래의 시대라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저는 모든 사람이 모두가 꿈을 꾸길 바랍니다.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시인이었던 네흐발은 이런 말을 했어요. Le rêve est une seconde vie. 이 말을 한국말로 풀이하자면 꿈은 제2의 인생이다.
이런 말인데요. 그 레르발 같은 경우는 정신착란이나 정신질환에 굉장히 시달렸던 그런 인물인데요. 그 레르발은 20세기, 21세기 들어와서 다시 재평가되고 있는 그런 프랑스의 문학가인데요. 그 사람이 그 인생의 모든 고난과 밑바닥을 겪고 나서 했던 바로 그 한마디의 말이 어쩌면 진리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에 대해서 나는 꿈꾼다. 고로 존재한다. 이것은 제가 꿈이 없는 현 시대의 모든 이들에게 선언하고 싶은 말입니다. 네, 오늘의 유튜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